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즉 7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8월 2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초점은 뭐니 해도 이재명 정권과 맞설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장동혁 의원의 지지도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낙승이라는 김문수 대세론에 빨간불까지는 아니라도 노란불 정도는 켜진 상태로 분석됩니다. 장동혁 후보의 지지도 급등은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위 펜앤마이크 의뢰로 7월 26일과 27일 실시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동혁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2.7%의 지지를 얻어 37.2%로 1위를 차지한 김문수 후보에 이어 확고한 2위를 굳혔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 이어 주진우 후보가 11.2%, 안철수 후보가 9.0%, 조경태 후보가 8.8%, 양향자 후보가 0.4%로 조사돼 장동혁 후보는 3위 이하의 후보와는 상당히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특히 불과 며칠 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장동혁 후보의 바람이 지금 얼마나 거센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돌풍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월 21일과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는 43%였던 반면 장동혁 후보는 13.7%였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김문수 후보는 43%에서 37%대로 주저앉은 반면 장동혁 후보는 13.7%에서 22.7%로 9%포인트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또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7월 27일과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는 34.9%, 장동혁 후보는 19.8%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던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격차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공정과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대략 15%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좁혀진 것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 약 일주일 사이에 김문수 후보는 5 내지 6%포인트 낮아진 반면 장동혁 후보는 8 내지 9%포인트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추세, 즉 김문수의 정체 또는 하락과 장동혁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경우 남은 20여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는 장동혁 후보의 대역전극이 전혀 불가능만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후보 등록을 앞둔 직전 시점에서 추가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그런 얼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과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저항운동에 열심히 뛰어들었던 인지연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어제 오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인지연 변호사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특히 북한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벌여왔고 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후에는 그 사기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여러 가지 운동에 뛰어들었던 그런 일종의 여성 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전 변호사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중대범죄자 이재명이 6.3 대선 결과 대통령으로 취임한 2025년 6월 4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법치와 번영의 길은 중단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파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공식적인 종언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어서 지금 모골이 송연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주역이자 기둥인 정치 세력 우리 국민의힘 당을 구해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도 협치도 화해도 아니다라면서 우리 당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 시궁창이 되어버린 보수도 우파도 무엇도 아닌 쓰레기 기회주의 파렴치한들로 들끓는 국민의힘에서 쓰레기들을 치워내는 대청소라면서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외유내강령의 아주 올곧은 지식인인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이재명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격 없는 내란주범 이재명 하야운동조직 현판식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자격심사가 누락된 상태로 우선 선거를 치루어졌으나 대법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그는 출마 자격이 없었다. 비록 사법부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에서 억지로 앉아있지만 그는 헌법 요건을 갖춘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그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통령에 해당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쿠데타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는 현재까지의 일련의 행위로 나중에 내란 주범으로 기소되고 심판받아야 한다. 이 쟁점을 공식 제기하는 정당이 하나도 없고 일부 학자만 주장하는 기막힌 상황은 한국 헌정의 붕괴, 언론의 협작, 그리고 지식인의 타락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이어서 자신의 정당성 결핍을 땜질하고자 일단의 무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에 임명한다는 소위 국민임명식이라는 괴이한 의식을 치르려는 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런다고 권력 정당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간 정당성 부재라는 깊은 고민으로 이재명이 겪어온 불안과 불면의 밤들이 능히 짐작된다. 그러나 어떤 군중의식, 음악, 주술적 푸닥거리로 당신이 정당한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출마 자격 있는 자가 출마하여 치르는 공정한 대통령 선거만이 권력을 생산한다. 내란 행위를 중지하고 속히 귀가하고 선거 전에 시작된 재판을 계속 받으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행범 교수는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왜 이 나라 국민, 언론,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정당성이 없다는 절명의 쟁점을 포기하나? 모든 국민과 정당은 지금부터 5년 내내 이 정권이 정당성 없는 체제임을 부각해야 한다. 출마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건 자격 있는 자가 표의 집계에서 부정을 저지른 경우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이며 한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여있다. 전국 시도별로 대통령 자격 없는 내란주범 이재명 하야운동조직 현판식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재명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서슬퍼런 논리로 이재명의 원초적 문제점, 이재명의 원초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역시 김행범 교수는 정말 외유내강형의 올곧은 지식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